네, 이어서 이제 보육교사, 영유아기 보육교사 역할 중에서 영아반 보육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아기는 만 0세에서 2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아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영아기, 유아기로 나누는데 영아들은 0세에서 2세, 그리고 유아들은 3세에서 5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5세에서 7세. 근데 보통 이제 교재라든지 아니면 화면이라든지 뭐 0세, 5세, 3세 하면 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쓰는 나이로 하시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만이다 생각하시고 만자가 굳이 앞에 붙지 않아도 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아기는 0세에서 2세다. 영아기에는 여러 영역에서 많은 발달적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물론 유아기에도 발달이 많이 일어나지만 특히 영아기에는 그 발달 속도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아는 목을 가누게 되고요. 그리고 기고, 앉고, 서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좀 발달이 천천히 가거나 늦거나 발달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뛰어넘고 갑자기 목도 못 가는데 기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발달 순서를 가지고 아이들은 발달을 하는데 최초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응아 하고 울죠. 이 울음은 아이들에겐 최초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울음으로서 의사소통을 최초에 하는데 이렇게 울음으로서 의사소통하던 영아들이 드디어 이제 한두 단어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두 단어로 의사소통하는 시기가 보통 이제 돌 전후로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한 단어로 엄마, 맘마, 아빠 이런 걸로 이제 모든 의사소통을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회 정서 발달을 이제 주 양육자를 통해서 아이들이 애착을 형성하면서 자율성을 획득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아기의 발달이 왜 그 보육교사에게 중요한지 아니면 양육자에게 중요한지는 지금 앞에 살펴보듯이 급속하게 발달이 일어나고 이 발달이 지체되면은 아이들이 평생에서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 먼저 교사의 역할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체가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면 체내 축적이 돼서 비만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영아기, 유아기에는 오히려 지방을 제대로 많이 제공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적절한 영양 공급은 신체적 발달을 끌어내는데 신체적 발달이 골고루 잘 발달이 일어나야 정서적 발달, 인지적 발달, 모든 발달을 같이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영양 공급은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질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되어도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표정이 밝고 안색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아나 유아나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양육이 잘 이루어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표정이 밝고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신체 발달이 좀 이렇게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부실한 경우가 보이는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공부를 잘한다고 했는데 가정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보여진 아이, 영아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얼굴도 푸석푸석하고요. 어린이집에서 간식이나 급식 시간에 좀 아이가 많이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영양 공급을 적절히 해야 되는데 이제 영양 공급이 적절히 된 아이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활발한 탐색 활동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인지적으로 아이를 발달 끌어내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부실한 영양 공급이 되면 영양이 결핍되고요. 성장이 지체되고 질병에 대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되거나 걸렸을 경우 회복이 늦다고 합니다. 놀이나 탐색 활동을 하기보다는 교사에게 칭얼거리거나 보채는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영아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린 시기에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서 양육이라든지 보육을 어린이집에 이제 위탁을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런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모의 애착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착을 보육교사를 통해서 대리만족으로 아이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안 되고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다 보면은 아이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런 불안정한 요인은 아이들은 많이 칭얼거리거나 보채거나 아니면 질병에 감염되거나 이런 요인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적인 부분에는 교사가 특히 이제 뭐 적절한 영양 공급이 잘 된 아이들에게도 영양 공급을 하셔야 되겠지만 부실한 영양 공급이 보인다 이런 아이는 특별히 더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과정 속에서 적절히 더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교사는 아이의 신체적인 발달을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자, 정기적인 검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영아는 정상의 속도로 발달을 하겠죠.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주사라든지 예방 주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잘 관리가 되면 정상적인 속도로 발달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신장과 체중이 영아의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나 지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제 3개월에 한 번씩 보통 영아들은 그 신체 계측을 합니다. 그 신장이라든지 몸무게를 계측을 해서 아동 그 영아 관찰 기록지에다가 기재를 하는데 자, 한국 소아 신체 발육 표준치를 토대로 살펴보시고 교사가 이 아이가 발달이 조금 늦다 아니면 신체가 조금 또래보다 왜소하다 발달이 좀 저하되는 것 같다 느낌이 드시면 언제든지 이제 그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엔 또 식습관 지도. 네, 영아들의 식습관 지도는 요 시기는 영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젖병을 물고 오는 경우, 이유식을 먹는 경우, 뭐 그리고 이제 만 2세가 돼서는 서서히 이제 그 또래들하고 같이 그 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먹는데 어쨌든 요 시기에 적절하게 잘 지도된 식습관 지도는 평생을 간다는 거죠. 요 시기에 식습관 지도가 잘 되었을 경우 유아기에 가서 또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음식을 잘 먹게 되는 그런 요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는 성장과 함께 다양한 이유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유식 초기에는 미음과 같은 곡물을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점차 이제 과일, 야채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데 새로운 음식이 하나하나 진행이 될 때 한꺼번에 여러 음식을 섞어서 이유식을 제공하시면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낯선 어떤 환경이 내 몸에 들어오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겠죠. 하물며 영아들은 다 합니다. 영아들이 이유식을 제공하실 때 새로운 음식이 하나씩 제공될 때는 하나에 한 번에 한 가지씩 제공을 하시고 소량으로 천천히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유식은 숟가락으로 제공합니다. 이유식을 이제 젖병 이런데 물론 이제 물궈서 제공하시기 힘들기도 하겠지만 숟가락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이 단계가 거치면 당연히 이제 같이 식사를 성인식 비슷하게 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아이가 숟가락으로 수저를 사용해서 입안에서 이렇게 씹는 어떤 그런 인지 활동도 같이 겸할 수 있게끔 해서 숟가락으로 천천히 이유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 이유식이 진행되어 가면서 젖병을 떼는 훈련을 하는데 젖병을 떼면서 이제 물과 주스는 컵과 빨대로 마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젖병을 떼기 위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아이 발달이나 개인차에 따라서 서서히 지도하도록 하고 네, 개인차가 있으므로 개인차를 존중해서 지도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유병보다는 컵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식습관 지도에서 교사는 영아가 먹는 음식의 종류와 섭취량, 식사 시간, 배변 등을 기록해서 부모에게 전달을 합니다.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뭐 전달장이나 그리고 가정연계 이제 뭐 원에서 일어났던 그런 관찰 기록지 같은 것을 통해서 부모에게 전달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영아에게 질병이나 뭐 영양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런 전달장을 통해서 부모에게 전달했던 부분이 연계가 되면 괜찮은데 아이가 집에 왔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교사가 이런 전달이 부모에게 없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그 시기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모로서 이렇게 뭐 서운함이라든지 부모로서 선생님에 대해서 좀 불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교사, 특히 영아반 교사일 경우는 영아의 발달 그리고 관찰 특히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신체 발달을 위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영아반 교사가 인지 발달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서 보통 우리가 인지 발달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0세에서 우리 영아죠. 영아는 감각 운동기에 해당됩니다. 자, 감각 운동은 감각으로 뭐 빨고 만지고 뭐 느끼고 듣고 보고 이런 오감을 발달시켜서 그